예, 4월 11일 형사 37부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나오신 것 같은데 그 확인차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사님. 네, 예, 검사 이성화, 군검사 황현훈, 군검사 오해지 추적했습니다. 예, 변호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대우 피고인과 법무부인 대리인의 김영수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네, 이상현 피고인과 변호인 정원명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예, 김현태 피고인과 변호사 남기태 변호인 출석했습니다. 예, 네, 고동희 피고인 고동희와 변호인 임천영 변호사입니다. 예, 피고인 김봉규와 그를 위해서 박상호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예, 피고인 정수홍입니다. 저희 김경호 변호사 지금 막 대전에서 재판이 조금 늦게 끝나서 지금 막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래요? 거의 도착하셨대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일단 진행한 중에 하겠습니다. 이번 기일에 그 서증에 대해서 증인신문 조서 총 순번 275번까지에 대해 서증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변호인들 이거 다 보셨을까요? 다 열람하셨죠? 예. 우리 변호사님 안 오셔서 일단 절차에 관련해서 좀 먼저 진행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기태 변호사님이 지금 특별히 말씀 아직 검토하고 그래요? 예. 그럼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면으로도 제출할 것인데 우선 예.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기일에 그 증거 순번 3번, 예. 그다음에 12번 내지 21번 관련된 그 국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다 증거 동의하고 입증 부인 취지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어서 예. 그 저희 증인 신청했던 것들 다 철회하고 그다음에 707 관련 부대원들도 다 증거 동의하고 입증 부인하는 취지로 다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139번과 313번은 이미 증인 신문이 완료되었고요. 514번 진술 조서 지금 예. 이렇게 헷갈리니까 예. 지금 검사 제출의 입증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예, 입증 계획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3번은 동의 처리하셨고 4번은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3번이 아니라 5번, 6번입니다. 예. 5번, 6번 철회. 저기 동의. 예,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입니다. 예. 5번, 칠- 6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11번부터 16번까지가 이제 피고인 김현태 관련인데 이 부분도 증거 동의 입증 취지 부인하고 저희가 증인 신청한 증인인데 모두 다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이 20번부터 22번까지입니다. 예. 이 부분도 증거 동의 입증 취지 부인하고 증거 신청한 것은 처리하겠습니다. 증인 신청한 것은 처리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예, 추가 증인 신문 일정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49, 50, 51번. 이 부분은 그 지난 기일에 그 특검 예. 측에서 증인 신청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예, 철회로 정리됐고요. 이런 검사 측에서 그러면 지금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는 증인에 대해서 유지하실 건가요? 증인 신청 처리하겠습니다. 예, 다 입증 취지 동의하셔서 11번, 16번, 20번, 21번 다 철회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번, 6번 철회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셨고 7번도 역시 처리하시는 거죠? 7번. 예, 7번은 저번에 증거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했었습니다. 예. 역시 이것도 동의 처리하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그 김대우 측 지금 증인이 예, 39번부터 네. 48번까지 있습니다. 네. 그 시기를 그럼 좀 땡겨도 될까요? 5월 12일, 5월 14,
저희가 지금 증거 그 의견을 좀 그 초안을 처음에 작성했던 거하고 좀 달리 대부분이 지금 저 동의 쪽으로 좀 의견을 새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조금 기다렸다가 신문을 할 증인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예. 그 예정대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예정대로 한다면은 이게 4월 이번 주 23일은 목요일에 2명 증인 예정돼 있고 4월 30일, 5월 7일은 지금 다 철회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없게 되고 5월 14일도 그렇고 5월 12일도 그때 본인이 동의하고 철회하셨지 않습니까? 예, 5월 10일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4월 30일, 5월 7일, 5월 11일, 5월 14일 네 번의 기일이 다 빠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2주 동안 저희가 추정할 건 아니어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이제 김대우 측 증인 총 9명, 10명이 있는데 그거를 4월 30일부터 5월 14일 2주에 걸쳐서 하시면은 땡겨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 중에 몇 명 검토해 보시고 한 몇 명이라도 근데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예. 이번 주까지 그 안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늦더라도 다음 주 초까지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남아 있는 증인이 지금 그 김대우 측이 10명인데 예. 저희가 5명 처리하시고 5명을 하신다 예정을 해놓고 4월 30일과 5월 7일로 이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그 두 기일에 아니면 5월 7일하고 5월 12일 날 10명을 일단 10명 중 5명 하는 걸 이렇게 예정을 해놓으면 기일을 잡아놓으면은 그 지금 4월 30일은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힘들고 5월 12일은 지금 피고인이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증인 뭐 많아도 2명이나 3명 이내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5월 7일에 일단 김대우 측 증인 3명 하는 걸로 예정을 해놓겠습니다. 5월 7일은 지금 저 군사법원 재판이 있어 제가 불가능합니다. 12일도 안 되십니까? 12일. 12일은 피고인이 좀 다른 일정이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피고인 무슨 일정이 있습니까? 예. (4월 30일도) 안 되시고요. 5월 14일은 어떠세요? 그러면 14일. 변호인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5월 14일에 이제 김대우 측 증인으로 해서 검찰 측 증인이겠죠. 10명 중 10명 있는데 일단 한 3명 정도 하여튼 시간은 다 비워 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4월 30일까지 꼭 예, 다음 주 증인의- 초반까지 의견 예, 제출하겠습니다. 의견 제출해 주시면 예.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재판장님, 그 피고인 김현태 변호인, 남기태 변호사입니다. 예. 그 오늘 증인 신청 모두 처리하였는데 예. 그 검찰 측의 특검 측에서 이제 추가 증거 목록으로 아, 맞다. 아예 예. 제출한 것이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707 그 대원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요 증거 목록은 조금 열람 복사가 아직 안 되어서 예, 예. 한번 검토해보고 혹시 뭐 1인이나 2인 정도 예, 한 예. 2명 정도 증인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열람 복사 한 뒤에 의견 밝히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일단 그러고 4월 16일자로 검찰에서 일부 국회 폭동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증인 추가 뭐 녹취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김현태하고 이상현 둘 다 관련돼 있을 것 같기도 한 그런가요? 어떤가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검사님 제출하신 추가 자료가 예.
국회 관련 출동 관련인데 이상현, 김현태 둘 다 관련 있는 건가요? 아니면 김현태만 관련 있나요? 그 저희 1회기일 때 냈던 자료 말씀. 아니요, 4월 16일째 제출했던 거. 그 뭐, 언론 보도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김현태 아니, 관련입니다. 아니 저기 4월 16일자로 공군하고 헬기 공군과의 무선 통화 내용들 거기에 관련했던 대위 상사 진술 사본 등이 있거든요. 예, 그거 김현태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김현태 관련된 거 맞는 것 같은데 이상현도 혹시 관련돼 있나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핸드폰 그 기자 핸드폰 그 압수하는 상황과 관련된 증거들입니다. 김현태 707 대원들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현태만 관련되어 있다. 일단 다른 분들도 아마 4월 16일자 이게 뭐 공통 증거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보시고 요거는 다음 5월달 정도에 의견 개진하신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름 오늘 확정된 거는 지금 김현태 그리고 그 남 변호사님도 오늘 뭐 철회 입증하셨는데 이거 서면으로 또 요지라도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시 그래야 제출하겠습니다. 기록화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흥 4월 30일, 5월 7일, 5월 12일까지 증인 3명의 기일이 없는데 일단 좀 더 보고 하겠고 5월 14일에는 말씀한 대로 김태우 측 증인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5월 19일에 정성우 측 증인에 의해서 노상호, 문상호 5월 21일 날 26, 27, 28번 그다음에 5월 26일에 일흥 박모소령, 이모소령하고 김용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5월 28일에는 3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명 여기까지 일단 확정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혹시 증인심은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일 지정 관련해서 예,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예정한 대로 증인신문 조서, 별거 조사, 서증조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제시 자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준비한 자료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죠. 저희 이번 증거 목록 15권의 순번 1번부터 275번까지 증인신문 조서와 판결문 등 중에서 이 사건 피고인 순서에 따라서 방첩사, 특전사, 정보사, 이순과 관련된 증인 신문 요지 진술하고 마지막으로 판결문 순으로 공소사실 입증에 관한 핵심 진술 중심으로 134건 제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첩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PPT 넘기면서 이제 제시하겠습니다. 방첩사 관련 총 58개 요지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모의와 방첩사 일반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쪽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 옆자리로 가시면 안 될까요? 정석 자리 옆자리로. 보이세요? 편하지만 좀 예, 보겠습니다. 근데 설명 어차피 그 다 들리기 때문에 예, 그럼 잘 들어주십시오. 예, 잘 옆에 보시고요. 예. 저희 그러면 재판부께 제출하려고 출력해 온 거 있는데 좀 그거라도 드릴까요? 그러시죠 그러면. 예.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혹시 앞으로 저거를 이렇게 피고인 측을 위해서라도 한 분 제출해 주시면 한 분씩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거는 나중에 저희 재판부 드려야 돼가지고 다시 예, 예,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진행하겠습니다. 방첩사 관련 58개의 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모의와 방첩사 전반 상황에 관한 내용 먼저입니다. 피고인 김대우에게 정치인 등 중요인사 체포조에 출동을 명하였던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대통령 윤석열이 식사 자리에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계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경찰청장 조지호와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에게 합수부를 구성해야 하니까 사람을 보내줄 준비를 해주십시오 라는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은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경찰과 협조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다. 방첩사에서 체포조가 체포명단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요청한다. 체포한 이후에는 방첩사 구금시설에 수용하여 신문할 것이다. 1차, 2차, 축차적으로 체포작전을 시작한다 라고 말하였고, 여인영으로부터 체포를 도와달라, 검거를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방첩사 지휘협력과장 비서실장부터 전해들은 분위기에 의하면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부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 즉 24년 5월경에 부정선거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방첩사 기획관리실장은 방첩사 출동 인원에 대한 복귀 지시를 한 후 방첩사 비서실장에서 전화가 와서 누가 복귀 지시를 내렸느냐, 사령관님께서 조금 화가 나신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 이후에도 마치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방첩사 참모장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하기 직전 무렵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이재명, 한동훈 얘기를 하길래 왜 국회의원을 언급하는지 물어보니 포고령 위반이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방첩사 군사기밀 수사실장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똘똘한 수사관 몇 명을 선정해서 메모를 각색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증인이 피고인 김대우에게 증거, 진술을 각색하면 안 된다 라고 건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방첩사 관련이나 김대우 및 체포조 관련 낭독하겠습니다. 방첩사령관 여인영의 지시를 받아 국회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출동시켰던 피고인 김대우는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라고 했던 부분을 체포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경찰과 방첩사는 함께 체포를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체포 대상자 14명 명단을 굳이 공유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방첩사 방첩수사단 안보수사실은 당시 피고인 김대우로부터 14명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 어떠한 혐의로 체포된다거나 영장, 구체적인 범죄 사실, 체포 사유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피고인 김대우의 지시를 하달하였던 방첩사 수사정책계획장 교수 출동조 카톡방에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 그러니까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포승줄 및 수가 비용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김대우와 줄곧 함께 있던 방첩사 안보수사실장 체포조 단체방에 올렸던 체포, 포승줄 및 수가 비용 등의 표현은 피고인 김대우에게 지시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올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메시지를 올렸던 피고인 김대우가 수사조정과장 휴대폰을 인계받아 체포조 인원들한테 그룹콜로 지시를 하였고, 증인이 그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피고인 김대우의 지시를 받아 국회로 출동하였던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팀장 피고인 김대우에 직접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계받아 인계해주기만 한다 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체포, 신병 확보는 경찰과 작전부대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경찰이 어떤 임무를 하기로 했는지 세부 설명을 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피고인 김대우의 지시를 받아 국회로 출동하였던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팀장 방첩사는 민간인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상 일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자체적인 구금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김대우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 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역시 국회로 출동하였던 체포조 팀장 피고인 김대우가 합법적인 임무수행이다, 우원식, 국회에 가서 인계받아라 는 지시를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피고인 김대우의 지시를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합동체포조 지원을 요청하였던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피고인 김대우로부터 최초에 체포조를 구성한다, 체포하는 대상은 체포 명단의 14명이다 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김대우가 방첩사,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이 조를 짜 체포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 출동을 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방첩사 경호경비부대 부대장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부터 국회에 나갈 경호대원 10명을 방첩수사단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찰 관련입니다. 경찰청장 조지호는 경찰에서 방첩사 체포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방첩사령관 여인영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15명에서 16명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현수는 경찰청장 조지호가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추적 또는 체포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 명단을 이야기하더라 라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조지호는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선관위 3곳, 과천, 관악, 수원에 계엄군이 진입한다, 이재명 등 15명의 정치인 체포 관련 위치 파악을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방첩사의 체포조 관련하여 경찰 5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이하 국수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수본 사건조정 담당 정한글은 방첩수사단 수사기획과장 국수본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국수본 안보수상계장 박현주는 사건 조정 담당 정한글이 방첩사 수사조정과장부터 전화가 왔는데 인력 총괄 부서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은 국수본 안보수상계장 박현준으로부터 방첩사에서 국수본의 총괄 실무자를 연결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들었으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어도 된다는 취지로 알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부터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 지원, 국회 현장에서 방첩사 체포조를 지원할 형사 10명 지원을 요청받았고, 이후 영등포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건네주었으며, 부터 방첩사에서 체포조를 국회에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국수본 수사기획 담당관 전창우는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이현일로부터 방첩사에서 연락이 와서 수사인력 100명, 차량 20대의 지원 요청이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이현일로부터 방첩사에서 총 10명 지원 요청이 와서 애초에는 5명인데 그 이후에 5명을 더 추가해서 10명, 이렇게 해서 명단을 줬습니다 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경찰청, 이하 서울청이라 하겠습니다. 서울청 수사과장 김경규는 국수본 수사기획 담당관 전창훈으로부터 합수부에 파견을 보낼 수사관 100명의 지원을 준비해달라는 취지의 전화가 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서울청 수사 2계장 최강원은 서울청 수사과장 김경규로부터 전화가 와 군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명단을 요청한다, 자네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서울청 지원팀장 이종욱은 서울청 광역수사단장 겸 수사부장 임경우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서울광수단 대장방에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감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주세요 라고 지시를 하는 메시지를 올린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장 겸 수사부장 임경우는
서울청 수사 2계장 최광원으로부터 군 측에서 수사관 100명의 요청이 있었다.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영등포서 수사 2과장 이재현은 서울청 수사 2계장 최광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군에서 수사팀으로 100명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영등포서 형사 1과장 박창규는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이 통화 중 방첩사 체포조가 오는데 인솔하고 현장에서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가 필요하니 형사 5명의 명단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국수본 서무반장 김준형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이 영등포소 형사 1과장 박창균에게 방첩사에서 체포하러 오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 2024년 12월 3일 23시 52분경 이현일의 한 통화의 상대방이 방첩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영등포서 서장 강상무는 영등포서 형사 1과장 박창균과의 통화 중 방첩대에서 검거조가 온다. 형사들 5명을 붙여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영등포서 강력계장 이치수는 영등포서 형사 1과장 박창균이 5명 정도 방첩사가 여기로 온대요. 우리 형사들 5명을 같이 좀 붙여달라고 하거든요. 계장님이 5명 정도 한 개 팀 데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병력 1개 팀이라고 말하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영등포서 강력 4팀장 이병하는 영등포서 강력계장 이치수로부터 방첩사가 이쪽으로 나온다. 만나서 명단을 선발해서 방첩사를 만나서 직접 지시를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영등포서 강력계장 김만중은 국수본 수사계획계장 이현일이 군 측에서 기동대 현장지휘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네가 한번 연락을 해봐라 라고 말하며 군인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영등포서 팀장 정일현은 방첩사 체포조 팀장 우리들은 아직 과천이다. 국회 앞에 도착하면 전화를 다시 할 테니 형사들 위치를 알려달라고 말하였고 당시 국회 수소충전소 쪽에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들 50여 명이 모여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서울청 87 기동대장 최호는 국회 수소충전소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영등포서 형사과 강력팀 형사 2-3명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서울청 국회경비대 감찰 담당 정기아는 국회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복을 입은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들 10여 명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국수본 과학수사심의관 박우현은 당시에는 방첩사 합동수사본부 구성 관련 사항 및 체포조 지원 요청 사항과 관련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국수본 수사국장 윤승영이 본부장에게 보고는 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국방부 조사본부 관련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은 조사본부장 박헌수로부터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100명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정승기는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으로부터 각군 수사관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상황관리 담당관 김평재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 후임 예정자였던 장성관이 수사관 100명 명단 작성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요청한 주체에 대해 방첩의 요청이다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팀장 이상민은 조사본부 수사단장 정승기가 구체적인 임무도 없이 급하게 수사관 5명을 한 개의 조로 만들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정승기는 조사본부 민원조사단장 편강철에게 합수부 요원 10명을 편성해야 하는데 민조단에서 5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 민원조사단장 편강철은 자신의 휴대폰에 본부장 지시사항 수사관 소집 시 과천 이동 예정 수사관 5명 2개 팀 국회로 이동시켜라 라는 메모를 직접 입력한 사실이 있고 수사단장 정승기나 기획처장 김성곤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은 방첩사에서 수사관 지원,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을 요청한 이유가 국회의원을 체포하여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려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 백철기는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으로부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내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및
미결 수용자 이감 준비를 요청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예방안전과장 김혜인은 같은 수방사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장 노주영으로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계획과장 김윤정이 수방사 미결 수용자 3명을 이감시키려면 어떤 검사로부터 이감 지휘를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니 확인해서 알려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이상 방첩사 관련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전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이하 특전사라고 하겠습니다. 사령관 곽종근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1분경 대통령 윤석열, 국방장관 김용현으로부터 의결 정족수 관련 이야기를 듣고 현장 지휘관 피고인 김현태, 피고인 이상현에게 재차 지시를 하다란 사실이 있으며 이때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기라도 차단할 수 없냐고 물어보았었고 최초 피고인 김현태에게 과업 지시할 때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면서 확보할 때 그때 안에 있는 근무자들하고 있는 인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확보해라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김현태가 707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국회에 도착하면 우선 본회의장을 차단하여 국회의원들이 진입할 수 없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보좌했던 특전사 참모장 박정환은 곽종근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현장 지휘관인 피고인 이상현, 피고인 김현태에게 유리창을 깨라,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포결을 못하도록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는 것을 들었고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한 707 특임단이 소화기를 맞는 장면 등이 나올 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전투통제실에 있었던 특전사 주임원사 곽종근 사령관이 코드 1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현장 지휘관에게 하달하였으며 이를 보고 표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특전사 주임원사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방첩부대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코드 1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현장 지휘관들이 이미 국회의사당에 전개돼 있으니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인식을 했으며 이후부터 테이저건, 공포탄, 의사당 강제 단전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특전사 법무실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를 마치고 전방에 있는 TV 뉴스 화면을 가리키며 라이브인지 확인한 뒤 혼잣말로 끌어내야 되는데 라고 말하고 현장 지휘관으로 추정되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끌어내야 한다, 부순다, 테이저건 얘기를 시작했으며 이때 그냥 두면 테이저건 등 비살상 무기를 사용할 것 같은 위험한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당시 계엄사령부에 있었던 계엄부사령관 합참차장 정진팔은 특전사령관의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건의가 있었으나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안 된다는 조언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특전사 1공수여단 피고인 이상현은 곽종근으로부터 2024년 12월 3일 00시 30분경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대대장들에게 하달했고 국회의원들이 의결하는 상황이라고도 대대장들에게 전달했으며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를 받고 전체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 전체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국회로 출동했을 때 피고인 이상현과 같이 있었던 특전사 1공수여단 방첩대장 이시욱은 피고인 이상현이 출동 시 국회를 소개, 즉 전부 내보내야 한다는 임무를 알려주었고 이후 사령부로부터 전화를 받고 유선 대기 중이던 대대장들에게 문을 부수고서라도 진입해 전기 끊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실시간으로 지시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시욱 및 피고인 이상현과 같이 지휘 차량에 탑승해서 국회로 출동했던 특전사 1여단 작전참모 안효영은 2024년 12월 4일 01시경 피고인 이상현이 1대대장 김영기에게 대통령님이 문 부수고서라도 끄집어내오래, 야 전기를 끊을 수 없냐 전기? 등의 지시를 할 당시 자신에게 부대 이동 중지를 지시한 기억이 없고 실제로 1대대장이나 2대대장에게 진입 중지 지시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국회로 출동한 특전사 1공수여단 1대대장 김영기는 2024년 12월 4일 01시경 여단장 피고인 이상현에게 국회 본관 후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내부 안쪽 문에서 소화기로 저항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이상현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 전기를 끊을 수 없냐는 지시를 받았고 2024년 12월 3일 00시 30분경부터 피고인 이상현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으나 임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1대대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국회로 출동했던 특전사 1공수여단 2대대장 반요민은
이대대 부대원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 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들어갔으며 여단장 피고인 이상현으로부터 국회 본관으로 가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707 특임단 지휘통제실에서 특전사령부와 소통하고 현장 출동한 부대원들을 지원했던 작전과장 조모 소령은 처음엔 테러 상황으로 생각했으나 작전 요원들이 민간인들과 대치하고 총을 뺏기려고 하고 밀치고 소화기 맞고 하는 장면을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지휘통제실에 있던 모든 인원들이 조금씩 어떤 상황인지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국회로 출동하였던 707 특임단 지역대장 박모 소령은 국회 내부에 진입했을 때 국회 본관 3층에서 본회의장으로 가는 유리문이 닫힌 상태로 손잡이가 소방호스로 묶여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김현태가 호스로 절단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고 지시하여 부대원이 절단하였고 3층에서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추가 병력의 건물 진입 시도를 지시하였으며 당시 텔레그램은 여러 부대원들이 조를 나눠서 현장을 출동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작전 지시가 내려지는 통로였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707 특임단이 국회로 출동할 때 방탄복에 끼워서 가지고 간 테이블 타이는 원칙적으로 테러 현장에서 모든 인원들이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포박하는 용도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국회로 출동하였던 707 특임단 지역대원 이모 상사는 707 특임단에서 비살상 무기를 이용한 훈련을 해본 적이 없고 이는 경찰이 하는 훈련이며 테러 상황에서 707 특임단은 살상 무기가 필요한 작전에 투입되는 것이며 당시 국회에서 민간인들을 적대 세력으로 판단할 기준이 없었고 피고인 김현태로부터 식별하라는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고동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사령부 이하 정보사라고 칭하겠습니다. 계획처장 피고인 고동희는 201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중앙선관위 앞에서 정보사 장교 총 10명이 대기하면서 정보사령관 문상호로부터 선관위 야근자는 퇴거시키고 당직 근무자는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직원들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받았고 위 지시를 받을 때 서버실을 확보하면 사진 촬영해서 보내라고도 지시를 받아 사진을 촬영해서 보냈으며 대기하면서 문상호 사령관에게 안에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권총을 소지하고 들어가면 놀라지 않을까요? 라는 취지로 되물어본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 고동희의 업무 범위상 북한 오물풍선 대응 업무나 북한 주민 대량 탈북 징후에 대한 대비 대책 업무나 기획 관련해서 이슈되거나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관련하여 대응 방안 유무 및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피고인 고동희와 함께 선관위로 출동하였던 정보사 작전과장 서모 중령은 선관위 청사에 있는 동안 불순분자나 침입을 시도하는 정황이 없었으며 철수할 때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를 검색해봤으나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수사는 불가능하며 통합방위 상황이나 비상계엄 시에도 선관위는 정보사 업무가 아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같이 선관위로 출동했던 정보사 김모 소령은 2024년 12월 3일 20시경 회의 시 피고인 고동희와 작전과장 서모 중령으로부터 출동 장소가 과천 중앙선관위 일대가 될 것이고 과천 선관위에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를 확인하고 방어하다 인수받으러 오는 제대에 인계를 하고 철수하는 것이 임무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피고인 고동희와 함께 선관위로 출동했던 정보사 소속 김모 소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 청사에 들어가서 서버를 확보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청사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라고 지시받았고 권총을 외부에 보이는 위치에 권총집에 넣어 휴대한 상태로 청사에 진입하였으며 피고인 고동희가 청사 직원들의 휴대폰 사용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여 수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같이 선관위로 출동했던 김모 소령은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업무 소요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전산실에 있는 군인들에게 일일이 허락을 맡았었고 저항하거나 대항하는 것처럼 따진 사람은 없어서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선관위 파견근무 직원 이한세는 권총을 휴대한 계엄군이 강압적으로 사무실로 들어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서버실 위치를 확인한 뒤 누군가에게 장악했다고 보고하였고 이를 증인의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냈다가 계엄군에게 압수당하였으며 허리에 권총을 소지하고 있어서 위협적이었고 피고인 고동희가 선관위 직원 명단을 제시하면서 누군지 아는 사람 있는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선관위 파견근무 직원 박정우는 당시 K5 권총, 탄알집, 전투조끼로 무장한 영관급 장교들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핸드폰을 압수하고 인터넷 사용도 제한하는 등 행동을 통제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성관이 시설 방호 담당 사무관 안종현은 2024년 12월 4일 00시 40분경 시설 방호 담당이므로 중앙성관이 청사에 갔으나 경찰 및 군인 장교로부터 출입을 통제당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정성욱 김봉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사 공공여단 공사업단장 피고인 정성욱은 노상원으로부터 대량 탈북 증후가 있으니 공작을 잘하는 인원을 선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인원을 선발하였으며 2024년 12월 1일에는 노상원이 증인과 피고인 김봉규, 문상호 사령관에게 성관이 홈페이지에 배너글을 올려라, 서버실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성관이 부정선거 조사에 대한 임무를 분배하였다고 증언하였고 2024년 12월 1일 노상원이 계엄이 선포되면 거기 성관이에 가서 알려준 30명을 데리고 와 피고인 김봉규가 확보한 회의실로 데려다 놔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같은 날 노상원으로부터 전산실에 가라는 말을 들어서 IT 관련 인원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노상원이 그러면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확보하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피고인 김봉규는 2024년 12월 1일 노상원이 문상호 사령관과 10명 선발대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비상계엄 당일 피고인 고동희 등이 선발대로 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고 2024년 11월 9일 노상원으로부터 받은 문건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 계엄 시 본인과 피고인 정성욱의 임무, 선관위 직원 30명의 이름 등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정성욱의 임무는 선관위 30여 명을 별도의 장소로 데려오는 것, 자신의 임무는 그 인원들이 진술을 하면 받아 적고 통제하는 것이었으며 위 계엄 시 임무가 기재된 문건은 A4 용지로 이쪽 인쇄로 10장 정도, 20페이지 분량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정보사 소속 정모 소령은 비상계엄 당일 피고인 정성욱으로부터 다음날 5시 30분까지 선관위로가 출근하는 직원들을 체포하고 이들이 거부하거나 저항하면 케이블 타이나 테이프 등 도구를 이용해서 강제력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정보사 소속 김모 중령은 비상계엄 당일 피고인 정성욱과 문상호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공공여단의 정보사 인원을 소집한 뒤 내일 아침 과천 선관위로 간다. 부정선거 관련 증거가 확인되어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고 비상계엄 선포 후 피고인 정성욱이 선관위, 여심이 전산실 직원 명단을 불러주면서 부정선거에 개입된 인원들이고 얘네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면서 이 인원들을 체포해서 수사해야 되고 선관위 현관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을 식별해서 체포하되 반항하고 도망가는 인원들은 밖에 서 있다가 잡아라. 식별해서 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하고 안대를 씌우고 팔을 뒤로 묶어서 앞이 보이지 않게 정보사 공공여단 회의실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케이블 타이, 안대, 신발 주머니 등 세세하게 준비한 물품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같은 소속 김모 대위는 당시 본부 참모부에 근무 중인 정보사 요원들을 임무에 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으며 당시 정보사 차원에서 우물풍선, 대량 탈북 등 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부정선거 관련돼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과천에 가서 선관위 인원 30여 명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임무를 부여받았고 당시 피고인 정성욱 팀원들이 신발 주머니를 얼굴에 씌워보기도 하고 케이블 타이를 묶어보기도 하는 등 연습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같은 소속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예하 여단에 모여서 속초에서 온 인원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선관위 직원들을 면담하면서 취조 시 위협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조사자인 수사단장 또는 피고인 김봉규를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같은 소속 또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예하 공공여단 3층에서 피고인 정성웅으로부터 부정선거와 종북 세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중앙선관위에서 확인해야 할 인원 30명 명단 및 불러준 명단의 인원들을 확인하고 확보하고 체포해라. 인원들 출근 시 도망가면 뛰어가서 잡아와라. 3층 회의실에서 포박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정보사 소속 신모 소령은 비상계엄 당일 부여받은 자신의 임무는 다음날 5시 40분경까지 노상원을 선관위로 모시고 오는 일이었고 피고인 김봉규가 노상원을 수사단장이라고 호칭하였으며 문상호 사령관이 소집된 정보사 인원들에게 선관위를 장악하고 수방사 B원벙커를 확보하라. 무력을 사용하여 선관위에 근무하는 자들을 체포하여 수방사 B원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고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직원을 무력으로 제압하라는 지시와 관련하여 무력 정도가 비상식적이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육군 제2기갑여단장 93에는 비상계엄 당일 노상원이
장관님이 나쁜 일 시키겠냐? 나중에 명령 나면 다 알게 될 거다 라고 말하였고, 선관위 직원 조사에 관하여 내 앞에 오면 다 얘기하게 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직접 조사를 했다고 증언하였으며, 비상계엄 당일 노상원이 방정환이 합수단 부단장, 너가 단장이 될 거야. 정성훈, 김봉규, 김용군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오후 노상원의 지시대로 정보사 공공여단에 가 대기를 하였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정성욱이 정보사 인원들을 소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노상원이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하여 조사실을 꾸며 선관위 인원들을 자신이 직접 조사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국방부 전작권 전환 TF장 방정환은 비상계엄 당일 노상원이 제2수사단에 관하여 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고, 수사단이 구성되면 상황일지를 작성하여 김용현 장관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부여하였고, 또한 공공여단 피고인 정성욱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정성욱으로부터 자신들이 소집한 정보사 인원들 명단과 부정선거 의혹을 정리한 문서를 받아보았고, 이때 명단에는 이름, 계급, 출신 등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는 비상계엄 당일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과 관련된 국방부 일반 명령을 건네받았는데, 피고인 김봉규를 수사 2부장, 피고인 정성욱을 수사 3부장, 정보사 인원들을 수사 2, 3부 소속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년 12월 1일 노상원이 증인, 피고인 김봉규, 피고인 정성욱에게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증인에게는 선발대 10명 정도를 보내 선관위 서버실을 확보하라고 하였으며, 2024년 11월 19일에는 증인이 피고인 김봉규와 정성욱이 선발한 최종 정보사 명단을 노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노상원은 정보사 인원들을 제2수사단으로 구성하고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에 투입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정보사는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부정선거 수사를 할 때 방첩사의 수사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이 담긴 일반 명령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고, 제2수사단 구성은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비상계엄 당일 계엄사령관 박안수와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병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집중해라,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으며, 방첩사령관 여인영에게는 비상계엄 시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정치인의 명단을 불러주었고, 이들의 동정을 살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수의 간부 위주의 병력을 투입해서 질서유지 차원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하였으며,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 노상원에게 정보사 병력을 선관위 서버실에 투입해서 서버가 유출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정보사 인원들로 구성된 제2수사단 인원들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판결문 요지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판결문 493쪽입니다. 당시 김대우가 합동수사단 및 체포조를 구성하면서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한 혐의를 묻자 여인영이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판결문입니다. 당시 김대우가 각 조별로 이재명, 한동훈 등 체포 대상자를 부여하면서 포고령을 수사관들에게 배부하며 읽어보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판결문입니다. 당시 김대우가 우선 검거되어야 하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먼저 검거된 인원이 있으면 포승줄 또는 수갑을 채워서 수방사로 신병을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포된 사람을 인계받아 구금시설에 이송하는 것 역시 체포와 관련된 것으로 체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김대우와 체포조도 임무를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사람을 인계받아 구금시설에 이송하는 등 체포 활동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첩사 체포조가 특정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이들을 제압하기 위한 장비들을 챙겨 출동한 것은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이 성립하여 폭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상현이 1대대장 김영기에게 담 넘어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상현이
제2대대장 반요민에게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상황이니 문짝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상현이 국회의원의 선별적 출입을 전제로 국회의원을 건물 안에 남겨두고자 한 것이 아니고 특히 00시 30분경 김영기에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할 때는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 자체로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이 곽정군으로 하여금 1공수여단을 출동시킨 것은 국회 보호 등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으며 이들의 행동이 폭동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현태가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본회의장 막는 거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 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현태가 소방호스로 묶여있는 문의 호스를 절단하고 문을 열고 본회의장 방향으로 이동하여 본회의장 앞 로텐도 홀로 이어지는 적색 카펫이 설치된 국회 복도 방향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복도에서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이 병력들을 몸으로 막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곽정군이 피고인 김현태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라고 물어 피고인 김현태가 못 들어간다고 대답하여 다시 김현태에게 정전이라도 시킬 수 없겠냐, 전기라도 차단할 수 없느냐고 말하여 피고인 김현태가 찾아보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7 특임단이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는 것이 역할이었고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바 본관 확보 목적이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할 방법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 등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사 선발대 10명이 외부 불순 세력의 서버실 점거 예방 목적이 아니라 확보 목적의 임무를 우선 수행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사 선발대 10명이 심야에 총을 휴대한 군인 10명이 청사에 침입한 행위는 폭동행위의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봉규 정성욱의 임무가 선관위 직원의 신병 확보 내지 그들을 체포해 수방사 시설로 이송하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수나 제보를 받는 것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봉규 정성욱에 의해 모인 정보사 요원 36명이 회의실에 집결해 임무 내용을 교육받고 준비된 장비들을 확인 점검한 행위가 내란죄에서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을 준비, 보조한 행위로서 폭동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청장 김봉식이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히 위법 또는 불법한 명령의 경우 직무상 지시 명령이라 할 수 없어 이에 따를 의무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는 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비상계엄의 선포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협박 행위가 되어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의 선포와 포고령의 결합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각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국회의원 등 국민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행위로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이상민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판결문입니다. 국회와 민주당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한 것은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등 본질적인 기능의 작용을 사실상 소멸시키려 하는 것으로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국회에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란 집단이 경찰과 군 병력을 투입해 폭동행위를 한 이상 개별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중요 임무 중 하나를 수행한 이상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지호 탄핵 결정문입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전시 사변에 해당한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시민들 역시 이 사건 계엄에 저항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군 경도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는 바 이 사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판결문입니다. 노상원, 문상호를 비롯한 피고인 김봉규, 피고인 정성욱의 제2수사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군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영장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상정할 수 있는 근거는 계엄 선포와 같이 극히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되는데 당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될 위험성을 예상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었고 향후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계획, 실행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단은 계엄 선포 직전에 이미 소집되어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고 계엄 선포 직후 바로 구체적인 임무 수행을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헌,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 증인 조서에 대해서 제시 열람해 줬고 판결의 일부 내용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 판결 그 자체는 사실은 증거는 아니고 다만 검사께서 말하고 있는 논거를 검사의 주장 취지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지금 증거 서증 조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오늘 특검의 서증 조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 주장의 근거들을 찾았습니다. 특검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건 전체 구조를 형법 총칙의 임의적인 공범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대에서 당시 현직 김영현 국방부 장관부터 지시에 의한 명백히 실제 모습은 지시인데 그것을 모두 공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모 공동정범 정도를 전제한 거로 보이는데 모두 공동정범이다. 그렇게 해놓고 그 역할이 수괴다, 중요 임무 종사자다. 이렇게 논리구조를 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헌문란 목적인데 그에 대한 중심적인 증거 조사, 증거 제시는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형법 총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형법 강론에 형법 87조 내란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 내란죄는 임의적 공범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적 공범입니다. 이 필요적 공범은 그 공모 여부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바운더리를 먼저 정합니다. 이거는 이진관 재판 판결도 그 판시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고 류경진 판결도 그렇고 심지어 지기현 판결도 거기를 보면 먼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 인식이나 인식 가능성을 먼저 논합니다. 왜냐하면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돼야 그 범위 안에 들어오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 역할이 수괴냐 중요 임무 종사자냐 이렇게 나눈 겁니다. 먼저 특검에서 가장 지금 놓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임의적 공범이 아니고 필요적 공범이라는 이 논리 구조를 계속 처음부터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국헌문란의 목적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형법 91조에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1호의 문제가 아니고 2호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냥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은 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헌법기관이어야 됩니다.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행위 태양입니다. 하나는 강압에 의해서 전복한다. 전복, 뒤집어 엎겠다. 이 사안에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 기능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제한이 아니고 불가능. 이렇게 명백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팀은 나중에 적은 상관이 없으니까 정보사팀을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고동희의 활동을 정확하게 잘 집었습니다. 고동희가 중앙선관위로 가서 서버실로 가서 그 서버를 확보하고 그리고 권총을 휴대하고 이거는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이면서 동시에 군인이 작당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군사반란이고 그 지시한 자들은 모두 윤석열까지 군사반란 수괴로 처벌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고동희의 이러한 국가 기능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건 분명히 국헌문란 목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동희는. 그리고 그걸 지시한 자들은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갔던 그 지시한 자들은 분명히 국헌문란 목적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정성욱이 국헌문란 목적에 들어가려면 고동희의 활동에 대해서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헌문란 목적이 그 안에 바운더리 안에 정성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정성욱이 고동희의 활동에 대해서 알거나 알 수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특검이 지금 형법 총론의 임의적 공범론을 주장하면서 지시기 때문에 공모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론이 나왔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반란인데 내란에 의하더라도 필요적 공범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 이진관, 류경진, 직위원, 판사 모두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 또는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증거를 먼저 제시하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역할이 수괴다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정성욱의 경우에는 그날 그 중앙선관위의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불법 체포, 불법 감금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예비 음모한 겁니다. 실제 출동한 게 아니니까 예비 음모했고 그리고 그걸 준비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게 고동희의 그 서버실을 장악해서 중앙선관위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겠다의 방편입니다. 수단입니다. 그 직원들을 잡아다가 부정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수사하는 그 방편입니다. 따라서 그 방편의 정성욱이 고동희의 활동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다음에 중요임무 종사자 여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지금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전혀 고동희의 그 활동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따라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 가능성의 증거는 전혀 제시된 바 없고 따라서 불법 체포 감금 예비 음모죄는 변론으로 하고 이 사건 내란죄에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준기에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변론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같은 취지로 말씀도 하셨던 것 같긴 한데요. 내란죄 필요적 공범이고 지금 취지는 고동희의 목적 수행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 예비 음모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데요.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 특별히 말씀하실 거 없으면 이것으로 서준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자 마치고요.
그 4월 16일자 검사님 아까 4월 16일자 추가 증거 제출한 거에 대해서 국회 출동했던 거 그 자료는 김현태 세에서만 증거를 제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피고 모두에게 제출한 걸로? 다른 피고인 모두에 대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피고인들 모두 증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모두 아마 관련성 없다는 취지로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관련성 없다 한다면 그냥 입증지 부인하시면 그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증거 조사 증인 신청까지는 아주 안 해도 될 자료인 것 같아서요. 이건 차에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해주고 싶은 게 지금 4월 23일 날 증인 3명 중에 2명이고 1명은 뭐 불출석 사유 제출하겠다. 아, 예, 그날 좀 일정이 어렵다고 예.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그 증인은 유지할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5월 12일 오후에 할까요? 혹시 김봉규 정성 측 어떠신지요? 김봉규 측인가요? (5월 12일) 오후 2시. 예. 그날 계룡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월 7일은 어떠세요? (5월 7일) 가능합니다. 그러면 5월 7일 오후 2시에 김모 주령 8번입니다. 순번 8번 김모 중령에 대해서 그날 오후 2시에 김모 주령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에게 좀 안내를 드리면 법정이 제가 두 군데를 쓰다 보니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대개 지금 4월 30일까지는 4월 30일 없구나.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4월 23일에는 소법정이고요. 그다음에 5월 7일부터 목요일 재판 5월달 목요일 재판은 저번에 했던 중법정이고요. 화요일은 소법정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5월달에는 화요일은 소법정, 목요일은 중법정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검찰에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다 확정이 됐나요? 지금 여기 출석하고 있는 피고인 말씀이십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확정이 됐어요.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항고. 그 자료를 좀 정리 좀 해서 아, 제출해 예, 주시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몇 월 몇일자로 어떤 징계를 받았고 확정이 됐는지 아니면 지금 뭐 불복 절차 예. 소송 진행 중에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양형 자료라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거 말씀하고 싶은 거 대표장님, 있으시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특검에서 PPT 발표한 자료를요. 예. 그 뭐 어차피 지금 재판부에 제출하고 저희가 열람등사를 하면은 볼 수 있긴 한데 예. 어차피 다음 기일부터는 복사해서 와서 제공하겠다고도 했고 예. 오늘 자료도 좀 뭐 메일이나 이런 방법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다른 그 재판부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게요. 어차피 이거 저희 전전소송에 대해서 다 업로드해야 되거든요. 네. 업로드하는 PPT 자료를 다 스캔을 할 겁니다. 네네. 그 스캔한 걸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열람석사는 또 복사해서 가져간다니 어차피 편하게 열람해도 하시고 뭐 그거 이거 어디 달리 뭐 업무용만 사정하실 거잖아요. 그 정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에 특별히 이거 뭐 사본에 제출할 거 안 해도 돼요. 아, 저희는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드리는 절차는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 법원에서 열람 등사해 주시는 것에는 이견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어차피
다 보내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박상원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각 피고인별로 필요한 증인 신문이 아니라 그러면 재판이 상당 기간 공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출석 의무가 있고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는 절차로 진행되긴 하지만 예, 예. 그래서 뭐 증거 뭐 조사 단계도 있고 하지만 각 예. 피고인별로 분리 결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 증거 조사를 이렇게 좀 약간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각각으로 할 거겠지만 나중에 최후별로 한꺼번에 해서 서증 조사를 지금 남아 있는 서증 조사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건 한꺼번에 다 해야 돼서 그 결심 무렵에 한꺼번에 최종 다시 변론 분리했던 거 병합하고 서증 조사하고 변론 종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정도는 다시 병합을 해야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아마 지금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올 주 증거조사는 6월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서정하고 뭐 조서 작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어 달 정도 저희 뭐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가을 전에는 아마 선고하지 않을까 그 정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물론 변동사항 있으면 바뀔 것이고. 예, 피고인 김현태 변호인 남기태 변호사입니다. 그 피고인 김현태의 경우 오늘 상당 증인 신청을 모두 철회하고 또 동의하고 입증 무인 취지로 바꿔서 그 진행되는 공판기일에 좀 출석해서 반대 신문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재판 진행 중간 중간에 그 저희가 오늘 특검 측에서 서증 조사 제시 자료 제시하면서 변론하였던 것처럼 중간에 좀 변론 기회를 주실 수 있는지 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 예, 그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지금 하나 좀 5월 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요. 4월 16일자에 대해서 검찰에서 의견 수사 일부 진술 조서 및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아까도 뭐 공통 다 증거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변호인들 이거 다 열람하시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의견이 어느 정도 다 의견 제출되면 5월 말 정도에 변론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절차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저희 재판부 다 전화되고 하니까요. 행위 절차에서 문의할 거 있으면 편하게 전화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재판 모두 마치겠습니다.